ASPS 어드밴스드 세미컨덕터 패키징 쇼. 차세대 반도체 재료 장비 전시회에 나왔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고요. 사실 우리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오후에 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바쁩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바쁩니다. 근데 맞다. 우리가 내일 호도리님 특강 있잖아. 호도리님 특강이 이번이 그 심화편이고, 거기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후공정까지 다 기업별 이거 하나하나 다 배운 거예요. 거의 7시간 8시간 동안. 그거를 먼저 듣고 왔으면 아마 더 많이 보일 텐데, 일단은 오늘은 저희도 같이 공부를 하고 우리 여러분도 보시면서 기업들 대략적으로 좀 설명도 듣고 각 제품들도 좀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부스 같이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들어갑시다. 먼저 왔다 간 사람들도 되게 좀 궁금해 하더라고. 왜 삼성전자 부스 안에 같이 있는지. 혹시 인수합병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의 삼성협력, 그러니까 협력업체로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파트너십으로 들어가 있어서 삼성전자 부스 안에 저희가 한쪽의 부스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어떤 것들 많이 좀 설명해 주고 계세요? 지금 하나마이크론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패키지 제품군들이라든지 아니면 턴키 비즈니스라는 제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ASPS에 있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에 대해서 하나마이크론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턴키 오사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차별성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차세대 준비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국내 오사트라고 보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이 해외 오사트이지 아시다시피 암코라든지 ASE에 드는 해외 오사트가 아닌 저희는 순수 국내에 있는 오사트입니다. 국내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오사트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국내 오사트 중에 대부분들이 메모리 오사트라는 집중해 있는 부분 반면에 하나마이크론은 메모리를 넘어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오사트라든지 아니면 페미스와 같이 구현을 해서 시기적인 이제 메모리를 탈피하는 그런 제품들까지도 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도 하고 거기다 비메모리 쪽으로도 확장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기술적으로는요? 혹시 차세대 기술이라든지 패키징 쪽으로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제품과 비메모리 제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드가 되고 있는 AI 칩,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2.5D 패키지, 그리고 저희는 라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D 라이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메모리를 벗어나서 지금 차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비메모리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런칭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 밸류의 이제 제품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사트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먼저 기술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서 향후에는 이제 다른 해외의 이제 비메모리 오사트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거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내년 내후년 것까지. 네, 저희가 순수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과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지금 얘기했던 2.5D나 3D 패키지, 그 외에 이제 안테나 패키지 플러스 라이다에 대한 그런 라이다 부분에 대한 자동차까지도, 오토모티브까지도 저희는 지금 기술력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쪽에도 저희 삼성전자가 2.5D를 전시를 해놨던데 2.5D랑 2.5D 패키징은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2.5D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로직 설계, 로직 제품과 아날로그 로직에 대한 CPU라든지 NPU에 대한 로직과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로직들이 한 칩에 구현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칩들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 제품을 만들지만 메모리 제품군을 가지고 두 개를 합치는 패키징 기술은 삼성도 할 수 있지만 오사트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메인 칩에 대한 웨이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웨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2.5D 두 개의 칩들을 3D가 아닌 2.5D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패키징 기술,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 측에서 가장 좀 향후에 기대하고 있는 분야나 성장성이라든지 시장이 가장 큰 것은 좀 어떤 걸까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SIP 부분에 대한 안테나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2.5D 패키지, 그리고 센서에 대한 라이다라든지 3D 센서, 저희는 이쪽으로 많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소에서도 계속 그렇게 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 있는 네거시 제품인 와이브닉 타입에 대한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획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테나 패키지라든지 2.5D, 라이다 이런 쪽으로 좀 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제일 주력은 뭐예요?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는 2차 전지를 저희가 네,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네. 네, 그게 지금은 주력이고요. 2차 전지 그 셀 단위에서 검사하는 2차 전지를 외관을 검사하는 그 외관. 네, 외관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그 가지고 외관도 비전, 있고, 네, 비전으로 네. 뭐 비파계라든지 엑스레이 방식으로. 엑스레이 방식도 이용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촬영을 해서 표면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카메라를 활용한 비전 검사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광학계를 이용한 그게 반도체도 있고 네, 2차 전지 쪽도 있고. 네,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네, 차량 외관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DIT가 회사 측이 차세대 제품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떤 게? 일단은 저희는 AI 개발 그룹이기도 하고 네. 네, AI 기술을 이용해서 네, 검사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롤베이스와 딥러닝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AI 검사 기술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어떤 기술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딥러닝 검사도 하고 기존에는 이제 룰 베이스로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각각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단점을 상호 보완한 알고리즘이고요. 네, 실제 이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쓰이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전시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이걸로 네네네. 설명을 이걸로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기존에는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네. 단순히 영상을 정합시키고 결함이 없는 이미지와 빼는 방식으로도 이제 결함이 어디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 검사하는 환경이 고배율에 그리고 고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같은 장비로 촬영을 했음에도 틀어지거나 네, 밝기가 변하거나 네, 포커스가 변하기도 하고 네, 회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그냥 빼는 방식을 이용하면은 예. 결함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고 가짜 결함들이 많이 나오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 수많은 규칙들이 추가가 되거나 그런 규칙들이 힘들다 보니까 딥러닝 기술이 도입이 됐는데요. 딥러닝 기술은 이제 결함 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제 학습이라는 이제 시간 비용이 좀 소모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당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이미지 변형에도 지금 정확하게 결함을 타겟팅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걸 지금 AI가 타겟팅을 해 놓은 거예요? 네, 지금 결과고요. 네. 이 이미지가 검사 이미지고 비교 이미지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결함이 될 물질이 있는지 검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이물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네. 결함을 검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그런 AI다. 네네. 비교 기반 AI를 이용해서 비교 기반으로 검출을 하는.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실제로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실제 양산 라인에서 불량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나중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다른 쪽으로도 계속해서 네, 적용 확장. 확장. 네, 할 계획이고요. 네, 지금은 디스플레이 쪽에 적용이 되어서 사업 분야를 넓히고자 네, 소개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매출이랑 수익의 가장 주력인 게 지금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메모리 테스트 공정, 후공정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후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체인지 키트, 네. 그다음에 소켓, 보드 이런 종류거든요. 네. 저희는 뭐 COK, 체인지 키트, 그다음에 버닝 보드, 뭐 보드 쪽 그런 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고 소켓도 매출 비중은 뭐 한 전체 한 25% 정도? 뭐 그 정도 수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소켓이라는 제품이고요. 아, 네. 이런 제품들이 뭐 DDR 여기 이게 지금 소켓, 네. 이거 자체가. 예. 여기 이제 개별로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DDR 뭐 4, 5 네. 이런 재질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LPDDR 뭐 이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뭐 RF형, 뭐 이렇게 플래시형, 뭐 이렇게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소켓이라든지 테스트 보드 쪽으로는 예. 그 경쟁사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TFE가 가장 최근에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좀 뭐 경쟁력이나 차별성은 좀 뭐가 있을까요? TFE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경쟁사하고 차별점이라고 그러면 경쟁사는 이제 테스트 소켓만 집중을 하지만 네. 저희는 이 테스트 소켓이 장착되는 보드, COK, 버닝 보드까지 다 해서 그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디에 생기는지 포인트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소켓도 어차피 이게 정형화된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켓과 그 장비도 다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거. 보시면 COK 들어가는 이렇게
디바이스를 갖다 버팀으로 당겨주는 이게 장비인데 네. 예전에는 이게 일체형으로 해서 이게 디바이스에 따라서 이거를 교체를 다 나사를 풀러서 했어야 돼요. 네. 근데 TFE는 이걸 마그네틱 타입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요것만 교체하면 그럼 예전에는 이게 한 막 몇십 개씩 있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만 나사 구녕 보시면 이거를 손에 들어가서 일일이 장비에서 밑에서 조이고 풀고 떨어뜨리고 공구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은 교체해 그럼 이거 뺐다가 딱 꽂으니까 시간이 10분의 1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도 같이 하면서 러버도 같이 제공하니까 이런 러버에 이런 COK 이런 장비로 맞춤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TFE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파 같은 건 어때요?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거는? 캐파 같은 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네, 그건 어차피 다 회사마다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공급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긴급 낚이든 뭐든 좀 다 대응해서 낚기 준수율은 거의 다 지금 99% 이상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ISC가 SKC에 인수된 다음에 예, 그쪽 뭐 물량들이 좀 일부 TFE로 오지 않겠느냐. 그거는 주셔야죠. 고객사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이쪽 영업 쪽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더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 영업 쪽에서는 똑같아요. IC도 주고 뭐 TFE도 주고 TS도 주고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뭐 그쪽에 SKC에서 IC 인수한다고 그래서 뭐 반사적 의기로 TFE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결론은 고객이 이제 주는 물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근데 좀 더 저희는 좀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회사인지 네네네. 네, 저 레이저셀은 결국 레이저 소스를 가지고 그걸 면 레이저로 만들어서 그 면 레이저로 여러 반도체 소자들을 본딩하거나 디본딩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레이저를 점이 아니라 면처럼 네, 조사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본딩 위주로 본딩도 되겠고요, 디본딩도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어닐링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표면 개질 변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다양한 검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주력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요즘 뭐 계속 핫하게 말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멀티퍼포스 패키지들 있잖아요. 네. 뭐 가장 유명한 엔비디아 칩도 있겠고요. 그런 류의 칩들을 본딩하는 것들이 워페이지가 없이 본딩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하이브리드 본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결국 이제 솔더가 없이 접합하는 것들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솔더와 펌프를 사용한 본딩 쪽이고요. 네. 솔더를 녹이는 쪽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솔더를 녹이는 쪽에 우선 많이 그렇습니다.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쪽 이제 그 자동차 쪽에 좀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같은 여러 이제 다양한 재질에서 PCB가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연질 플렉서블 PCB라고 하죠. 연질 PCB나 또는 그 온도에 민감한 네. 그래서 15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PCB라든지 온도에 민감한 그런 PCB에 반도체 소자들을 붙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셀렉티브 솔더링만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 레이저로 대체를 해서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저희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비는 그냥 오사토 업체에 이런 장비 째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전체 장비에 뭐 일정 부분 실장이 되는 그런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네. 솔루션 제공을 하는 회사,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저희는 장비를 판매합니다. 장비를 판매하는데 장비만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프로세스 컨트롤을 확립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레이저 그 본딩 기술들을 저희 엔지니어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역할까지 같이 대응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요거는 지금 어떤 지금 이 장비가 LSR이라고 하는 장비고요. 레이저 셀렉티브 리플러인데 기본적으로 뭐 레이저는 뭐 작게는 30W부터 많게는 12kW, 24kW급까지 레이저를 가지고 저희가 즉 자체 개발한 비솜이라고 하는 옵틱을 통해서 이제 면 레이저를 만드는 장치를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네. 이 장치를 통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메모리 PCB인데요. 네. 메모리 PCB 80mm 곱하기 240mm 메모리 PCB를 수초, 뭐 1초 내지는 2초 정도의 본딩을 완료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차세대 기술이나 차세대 제품으로 지금 뭐 개발 중이시거나 기대하고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그 반도체 고객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마운트를 통해서 실장을 한 다음에 컨베이어를 타고 넘어와서 이제 저희가 그 장비를 이제 그 본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피치들이 워낙에 작아지고 파인 피치가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 실장과 본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유수한 반도체 기업들이 다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 이외에도 뭐 지금 컴프레션을 TC본드하고 비슷하게 컴프레션을 통해서 매우 얇은, 뭐 얇다면 30 마이크로 정도부터 크다면은 한 80에서 100mm 정도 되는 그런 반도체를 그 컴프레션을 통해서 워블 없이 본딩하는 것들도 지금 활발하게 고객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사실 레이저로 활용하는 기술들은 타사에도 많은데 네. 그 레이저 기술의 좀 차별성이랄까 이런 건 좀 어떤 거라고? 예, 지금 레이저를 이제 저희가 2015년부터 영업을 시작을 해서 네. 한 17년도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객들에게 배웠던 것이 뭐냐면, 레이저는 주로 자르고 깨고 부시는 쪽에 사용한다. 또는 뭐 구멍을 뚫어내고 드릴링을 하고 마킹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디스트럭티브한 환경 속에서 사용한다라는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레이저로 뭔가를 본딩을 해낸다. 레이저를 반도체 소자 위에 쏜다라는 것에 많은 거부감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 레이저를 만들므로써 면 레이저에서는 이제 그런 디스트럭티브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반도체 소자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 리플로를 해내는 건데요. 이제 이런 기술들을 뭐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일단은 시장에 발표하기 시작했었고 고객들을 만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저희는 항상 그렇게 본딩하는 쪽, 뭐 디스트럭티브한 마킹이라든지 커팅이라든지 쪽보다는 본딩하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저 비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어떠한 스탠다드보다 좀 높이 90%에서 95% 수준의 유니폼리티를 가지고 60mm 곱하기 60mm 반도체 소자의 경우에 솔더의 온도를 2도 이내에 그 24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이내에 균일한 온도를 가지게끔 만드는 것들이 저희가 시장에 제공하는 좀 탁월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펜트론이라는 회사고요. 예. 2002년에 설립되어가지고 지금 업력은 한 21년 정도 비전 장비 하고 있습니다. 장비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그 웨이퍼를 자르게 되는데요. 그 자른 절단면에 치핑이라든지 이런 크랙들, 네. 내부 패턴의 이상 유무를 검사를 하는 장비고요. 그 1.5 마이크론의 고해상도로 실제로 한 3미크론 정도의 아주 작은 크랙들을 잡아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미드엔드 공정, 요게 이제 그 가장 좀 앞쪽에 있는 저희 설비 라인업이고요. 그동안 좀 외산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네. 저희는 이제 설비 설계부터 해가지고 제어, 뭐 비전 알고리즘, 실제 비전까지 다 저희 기술력으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비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다이 자른 부분을 실제로 그 서브스트레이트 면에 그 연결을 하게 되는데 연결하는 부분을 와이어라고 하거든요. 그 실제 와이어 형상의 끊어짐이라든지 와이어의 높이가 이상 유무가 없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3D 장비입니다. 이건 이제 비전인데 3D로. 예, 저희는 다 3D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다 3D로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높이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 WI 장비도 볼의 높이를 검사를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솔더볼 높이나 깨진 거나 잘린 거 여부. 예. 그리고 라인업이 좀 뒤쪽으로 가는데 이 장비는 이제 저 연결한 실제 제품을 몰드까지 해가지고 네. 최종 패키지 형태의 제품을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은 IC 같은 이런 작은 부품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 부품들이 이제 실제로 필드에 나가기 전에 그 트레이 상태로, 제덱 트레이 상태로 제품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상태로 저희가 핸들링을 해가지고 제품을 들고 그 볼의 실제 높이들, 그 볼의 데미지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패키지 표면에 이제 휨, 워피지 같은 것들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몰드면에 이런 그 이물들, 문자 마킹은 제대로 돼 있는지, 스크래치, 콘테미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칩아웃 같은 그 표면의 불량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도 저희가 외산 장비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고요. 예, 대부분 경쟁 제품들이 외국산 장비라고 보는데 거의 대부분 반도체 시장에 검사 장비는 좀 외산 장비들이 주류가 돼 있어서 거기 국내 업체도 물론 있죠. 그 펨트론의 좀 경쟁력이랄까 네네. 좀 경쟁 우위는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부터 제어, 뭐 비전 알고리즘, 비전까지 다 저희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시장에서 뭔가 그 커스터머 니즈가 있으면은 즉각 반영해서 실제로 필드에 적용을 해드리는 게 좀 빠른 게 저희 장점이에요. 네. 실제로 비전 검출력도 그만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그 대기업들 다음으로 부스 제일 크게 차리셨던데요. 저희가 반도체 시장에 진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돼 있어가지고 예. 반도체 장비 검사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반도체 쪽 그 전시회에 될 수 있으면 좀 부스를 크게 다양한 업체들을 설명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검사 쪽 전에는 뭐 저희가 네. PCB에 실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고 네. 최초는 이제 솔더 페이스트 높이를 3D로 검사하는 장비부터 시작을 했어요. 솔더 페이스트면은 그 저기 뭐 볼이 아니라 네, 실제로 경화되기 전에 그 솔더 상태. 약간 뭐 이런 이거는 이제 열로 네. 그 실제로 솔더를 한번 녹여가지고 굳힌 상태고요. 네네. 그 스크린 프린터로 이제 인쇄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네네. 예, 그 상태의 PCB 기판을 검사를 하는 장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네, 시장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그 고객사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 삼성 제품이라든지 하이닉스 제품들 실제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오사트 쪽으로 나가는 예, 오사트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2시간 돌아다녔나?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사 위주로 보는 거는 딱 2시간이면 됐네. 그렇죠. 2시간이면 충분했고 상대적으로 예전에 했던 뭐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했던 행사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가지고 금세 돌아볼 수 있었는데 갈수록 후공정 쪽에 반도체도 후공정 쪽에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 전시회에 왔는데 앞으로도 다른 데 여러 전시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못 가시는 곳에 저희가 대신 가서 영상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